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부 못한 아이. 저자는 함정민, 고위진, 이진주, 출판사는 해냄. 출간일은 2019년 8월 28일입니다. 다큐 프라임에서 반영됐었던 5부작, EBS죠. 예. 5부작의 내용을 책으로 담아서 출간된 대한민국 부모님이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책 내용에 나와 있는 이제 토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토드, 이 시를 내가 썼을 리가 없어. 자, 누군가가 이렇게 토드에게 하는 얘기죠. 예, 어떤 내용일까요? 자, 토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다. 장문 선생님이 글짓기 대회 1등 상품으로 대형 스니커즈를 내걸었다. 엄청 큰 초콜릿바가 탐이 난 토드는 열심히 시를 썼다. 3일간 밤을 새우고 시를 쓴 그는 내심 1등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성적표를 받아본 토드는 깜짝 놀랐다. 1등은커녕 F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는 선생님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다. 선생님, 왜 제 시가 F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썼다고 하기엔 너무 수준이 높은 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수준 높은 시를 토드가 썼을 리가 없고 어디선가 베낀 것일 테니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토드는 기가 막혔다. 3일 동안 열심히 썼는데 말이죠. 그건 꼴찌인 너는 공부를 못할 뿐 아니라 시도 잘 쓸 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른들은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야. 난 아무리 노력해도 F밖에 못 받을 거야. 토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이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그죠? 토드가 잠도 안 자고 시를 쓰는 걸 본 부모는 이제 아이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그 시를 토드가 썼다는 걸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는 토드가 숙제를 제출하기 전에 썼던 시의 초안을 들고 학교를 찾아갔다. 예, 토드가 썼던 시의 초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거죠. 자, 시의 일부입니다. 내 눈은 용감하게 빛났지만 내 심장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끝이 보이는 순간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넘어 점프하는 순간 나도 치솟는다. 당시 토드가 제출한 시의 일부라고 하네요. 예. 엄마는 토드가 쓴 시를 교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직접 쓴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는 토드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미 토드는 공부 못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은 교사는 토드 엄마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아이라는 그 꼬리표로 아이를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한 아이는 시도 못 쓰고, 그죠? 글짓기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여러 가지 편견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리가 없다. 예. 그 하나의 꼬리표가 그 아이 존재 전체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토드라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느냐, 좀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산만한 장난꾸러기. 5남매 중 장남이었던 토드는 어린 시절부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장난꾸러기였다.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몇 시간씩 한 숙제를 집에 놓고 가는 바람에 빵점을 맞는 일도 많았다. 집에서 한 숙제를 갖고 가지 않은 거죠. 숙제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장,
스웨터, 운동복, 도시락 등 온갖 물건을 잃어버렸다. 산만한 친구들이 있죠. 예.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토들은 여전히 산만했고, 예, 매일같이 사고를 쳤다. 부모님은 인내심이 점점 바닥난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이렇게 산만할 정도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이 좀 지칠 수밖에 없죠.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날이 잦아졌다. 그를 방에 가두고 물건을 빼앗고 성적이 나쁠 때마다 벌을 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는 토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전화벨만 울려도 또 토드가 사고를 쳤나 싶어 마음을 졸였다. 토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토드는 야단쳐도 소용없고 사고만 치는 토드 때문에 속이 상해서 혼자 울기도 했다. 예. 토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ADHD라고 하죠. 이 판정을 받았다. 토드가 몇 시간씩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왜 그토록 어려워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된 것이다. 예. 엄마는 토드의 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 대신 교육이나 심리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학습과 양육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부모 교육을 신청해 들었다. 그리고 새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테드에게 꾸중과 처벌보다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엄마의 양육 태도는 긍정적으로 크게 바뀌었지만 토드의 행동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학교가 더 싫어진 토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큰 사고를 일으켰다. 점점 학교가 싫어지는 거죠. 예. 자, 글짓기 대회가 있는지 몇 달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토드가 미술 시간에 악취나는 폭탄을 던졌다는 것이다. 물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같은 반 말썽꾸러기 한 명이 토드를 이용해 먹을 작정으로 악취 폭탄을 만들어서 일부러 토드에게 건네고는 던지도록 자극한 것이다. 그 폭탄 제조자가 시킨 대로 한 개만 던졌으면 교실에서 혼자 쫓겨나고 끝났겠지만 한꺼번에 6개를 집어 던지는 통에 냄새가 워낙 심해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피신시키는 일대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소동의 책임은 몽땅 토드가 뒤집었었다. 제대로 그 친구에게 걸려든 거죠. 자, 그리고 또 토드의 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던 모습도 보여주네요. 온종일 괴롭힘 당한 아이를 위로한 것은, 예, 공부는 늘 꼴찌였고 이 친구들에게 인기도 없었던 토드는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여러 명이 토드에게 음식을 던졌다. 토드는 중학교 3년 내내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 점심시간마다 학교를 빠져나와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담장을 넘다 걸려 교장실로 끌려가 벌을 받는 일도 많았다.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왕따라고 봐야겠죠. 중학교 3년 내내 혼자 점심을 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심한 왕따죠. 그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학교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맞기도 했다. 말리는 아이는 없었다. 말리는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토드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철저히 혼자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요직원인 운전기사조차도 토드가 맞는 것을 보기만 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특히 한 동급생이 토드를 심하게 괴롭혔는데 토드가 버스에서 내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내릴 정류장도 아닌데 따라 내리기도 했다. 그러고는 토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두들겨 팼다. 토드는 셔츠가 찢어지거나 입술이 터진 채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는 놀다가 다쳤다고 둘러댔다.
예, 아이 입장에서도 계속 괴롭힘 당하고 맞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 스스로도. 토드에게 학교는 끔찍한 곳이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 없는, 학교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토드에게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하루라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 공부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완전히 선생님에게도 낙인 찍히고 아이들에게도, 그죠? 낙인이 찍힌. 그러니까 선생님부터가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낙인 찍어 보게 된다면, 그죠? 학생들조차도 그 아이를 우습게 보고 또 괴롭히게 되는 어떤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토드네 집 앞에는 사과나무가 있었다. 학교에는 하루 종일 시달린 토드는 토벅토벅 걸어 집 앞에 이르면 그 나무에 높이 올라갔다.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나무에 품에 웅크리고 있으면 비로소 편안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선생님과 손가락질하는 친구들, 온종일 비난에 시달리고 돌아온 토드에게 집은 쉼터였고 부모님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예. 엄마는 토드가 아무리 거친 행동을 하더라도 온전히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렇죠. 이때 부모가, 그렇죠?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드가 무슨 일을 벌이든 다그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안 뒤로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항상 공격받고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아들이 집은 안전한 곳이라는 걸,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잔뜩 구겨진 마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됐겠습니까? 토드에게는. 전 토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끔찍한 성적을 받아왔을 때도 그것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성적, 교장 선생님의 호출, 아이에게 실망한 선생님이 있었지만 저는 아이만 바라봤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이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학교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토드의 엄마가 한 거죠. 그저 아이를 성적으로만 보고 어떠한 결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 반 학생들도 토드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죠? 성적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드는 학습 동기가 약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었다. 예, 동기가 약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덫에 빠진 상태였다. 학습된 무기력은 대체로 부정적인 피드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토드의 경우에는 학습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교장 선생님은 토드의 부모를 불렀다. 예, 고등학교 3학년.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부른 겁니다. 토드의 부모님을. 토드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졸업 필수 학점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편이 좋겠어요. 더 이상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퇴학이라는 뜻이었다. 학습된 무기력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정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난 안 되는구나. 내지는 공부는 나에게 맞지 않구나. 내지는 난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스스로가 낙인 찍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념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어릴 적에 형성돼 버리면 이 사람의 인생의 평생, 그죠?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준 그 한 사람. 너는 게으른 게 아니라 도전이 필요할 뿐이야. 자, 누군가가 토대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것 같아요. 토대는 학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고 응원해 주었다. 예.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를 받아서 긍정적 믿음, 자신에 대한 자신의 긍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크나큰 버팀목 역할을 부모님에게 토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들은 퇴학을 당한 바로 그 달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여자친구 케일린이 임신 사실을 알려온 것이다. 토들은 그의 결혼식을 올렸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급하게 직장을 구하고 급여가 작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했다. 고등학교 중퇴자에게 돌아올 좋은 일자리는 없었다. 예. 퇴학을 당하고 그 달에 또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거죠. 자, 뭐 이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토들을 바짝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그 2해 동안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백화점 창고일, 새벽에 빵집 일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일자리를 전전했다. 나중에는 정부 부조금에 기대어 겨우 살았다. 이 무렵 토들은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했다. 엄한 아버지였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장이 되어 고생하는 아들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장이 된 토드가 또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가장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에 토드는 일터에서 게으른 인간으로 찍혀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 토드, 너는 게으른 게 아니야. 도전이 필요할 뿐이지. 지루한 일은 잘 못하잖니. 차라리 도전적인 일을 찾아보렴. 어려운 일을 좋아하고 단순한 일을 싫어하는 건 아주 큰 장점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직업은 지금 내 졸업장으로는 가지기 어려울 게다. 그죠? 즐겁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려면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은 토들은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시작했다. 토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자, 잘 될 턱이 없죠. 자, 그러나 이미 수년간 경험한 대로 그 방식은 토들에게 맞지 않았다. 예. 토들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게으른 게 아니라 도전이 필요하다. 너는 아주 어려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야 된다. 그것은 단점 아니다. 너의 장점이다라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토드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굉장히 현명한 아버지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단점이 아니구나. 나에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구나. 예. 자존감이 올라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그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현명한 어떠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다시 학습 의욕이 떨어지려 했다. 또다시 늪에 빠지라는 토드를 구해준 건 심리학 강의를 한 줄리엔 아바클 교수였다.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다. 토드는 심리학 과제를 빼먹고 제때 내지 않았다. 예의 습관대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과제를 까맣게 잊은 것이다. 교실에서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토드에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답지 않군. 그러나 과제를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네. 그리고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틀의 말미를 더 주었다. 토드는 무척 감동받았다. 스승이 진심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절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번 더 있었다. 결혼기념일과 야간 수업이 겹친 날이었다. 토드는 수업을 빼먹고 아내와 근사한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다. 하필 눈이 많이 내려서 여기저기 도로가 통제되었던 저녁이었다. 가까스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그는 수업을 빼먹었다는 죄책감이 덮쳐와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학창시절 수업 빼먹기를 밥 먹듯 하던 그로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토드를 본 아내는 당장 데이트를 중단하고 남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토드는 부랴부랴 뛰어들어갔지만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알고 보니 아바클 교수가 교실에 들어와 보고는 토드가 자리에 없자 폭설 때문에 결석한 줄 알고 몹시 걱정하면서 휴강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죠? 교수의 또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안 토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교수님의 마음이 고마웠다. 세상에 부모님 말고도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예. 자, 그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토드 로즈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던 긍정 에너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 교육과 공부에 몰두한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토드는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하버드에 합격했어요. 예. 꿈 같은 소식이었겠죠. 그 전화를 받은 엄마와 가족은 환호성을 질렀다. 토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